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위스에 사는 레아입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가 정말 여러 나라의 국민과 경제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확진자가 먼저 발생했던 중국과 한국에서는 조금씩 바이러스가 잡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국이 이번 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일을 체계적으로 잘한다면서? 롤모델로 삼아야 된다면서. 저는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괜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답니다. 자, 그렇다면 아시아 유로급 확진자가 늘고 있는 유럽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제가 스위스 상태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에서는 2월 25일부터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초창기 확진자들은 모두 이탈리아에서 감염이 됐다고 해요. 그 이후 2월 28일에 스위스 정부에서 코로나에 대한 첫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요. 감염병을 대비해 만들어놨던 법이 통과되고 나서 처음으로 쓰이게 됐던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1000명 이상 모이는 각종 행사들을 당분간 못하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통보가 그날 정말 빅 이슈였어요.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제네바 모터쇼 때문인데요. 제네바 모터쇼가 열리기 이틀 전에 발생한 일이라 이 큰 규모의 엑스포의 취소로 인한 손해가 어마어마할 거란 예상 때문이죠. 제가 그 모터쇼에서 일했어야 될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네바 모터쇼 측에서는 끝까지 행사를 지켜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전날까지 2월 28일 전날까지도 나라가 막지 않은 이상 계속 진행이 될 거라는 인폼을 받았었는데 어떻게 일이 그렇게 됐네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취소됐던 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뒤 3월 5일에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한 첫 사망자가 생깁니다. 스위스에 확진자가 생기기 전에는 아무래도 약간 남일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별로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도 않았었던 것 같고 그냥 독감 같은 바이러스다라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약간 눈치 보고 그냥 누가 기침하거나 재채기하면 너 코로나 아니냐라는 식으로 농담 정도는 할 수 있었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그렇게 크게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스위스가 운 좋게도 세계적으로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잘 피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고. 그렇지만 확진자가 생기고 나서는 스위스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좀 많이 무거워지고 서로 의심하게 되고 별로 제가 스위스에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인종차별까지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하더라고요. 2월 말 3월 초에 스위스로 놀러 오셨던 모든 아시아인들은 관광하기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그때 시기가 안 좋았을 뿐 원래는 정말 친절한 사람들이 더 훨씬 많은 나라입니다. 스위스에서 조금씩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계속 느는 상황이었어요. 3월 12일 날 스위스는 유럽에서 세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날 확진자가 제일 많았던 그리고 현재로서도 제일 많은 티치너 주와 몇몇 주에서는 나라가 내렸던 조치들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돼요. 스위스 시스템상 스위스 정부의 나라의 법도 있지만 각 주마다 자기의 시스템과 자기의 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몇몇 주는 약국과 마트 같은 이제 생존에 필요하지 않은 시설들은 다 닫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스위스 정부에서도 새로운 조치들을 내렸는데요. 그것들은 바로 이제 1000명 행사들을 못 열게 했다면 이제 100명으로 줄이고 학교들을 모두 닫아야 한다 하고 이제 국경의 검사들을 더 철저히 하겠다라는 통보를 했는데요. 자, 이럴 경우 스위스 정부가 내린 결정들은 온 나라가 따라야 하고요. 그리고 각 주마다 만약에 겹치는 법이 있다면 더 스트릭트한 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티치노 케이스를 설명을 드리자면 나라에서 학교를 닫으라고 했으니까 티치노 주의 학교를 다 닫게 되고요. 그리고 티치노가 선택했으니까 생존에 필요하지 않은 시설들은 다 닫게 되고요. 그리고 나라에서
국경을 더 신경 쓰겠다고 했으니까 티치노와 이태리 사이에 있는 국경은 더 철저히 검사를 하겠죠. 3월 16일에 스위스 정부가 또 새로운 조치들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때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기는 특별한 시기다 라고 알리면서 앞서 몇몇 주에서 선택했던 것처럼 생존에 필요하지 않은 시설들을 모두 4월 중순까지 닫아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 외에 또 국경에 더 철저히 검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걸 돕기 위해, 그리고 병원을 돕기 위해 처음으로 군인들이 투입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국민들의 협조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고, 그렇다 보니 병원에서는 점점 바빠지는 상황에서 몇몇 분들은 그냥 차라리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정부에서 격리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관심 속에 3월 20일에 새로운 기자회견이 열리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날 격리는 시키지 않았어요. 대신 5명 이상 모일 경우 100프랑의 벌금을 물게 하겠다며 모두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희망이 담긴 메시지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게 됐어요.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스위스 정부는 스위스 경제를 돕기 위해 420억을 풀었다고 하는데요. 그 일부는 아무래도 나라의 결정으로 인해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된 월급쟁이들과 개인 사업가들을 돕기 위해 풀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청 절차와 시간도 더 간단하고 빠르게 바꿀 거라고 해요. 그리고 마스크와 인공호흡기가 약간은 모자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스위스에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사고 있다면서 우리를 안심시키기도 했죠. 인구로 따지면 이탈리아만큼 스위스에서 확진자가 빨리 생기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스위스 현재 분위기도 되게 무겁고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스위스 현재 확진자는 13만 800명을 넘었다고 하고요. 사망자는 257명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스위스에서는 건강상 문제가 있지 않는 한 테스트를 잘 안 해준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13만 800명이라는 숫자보다는 확진자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도 스위스 정부에서는 한국만큼 테스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 인구로 따지면 한국보다 테스트를 더 많이 한 거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국가가 내린 결정들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늘 만족하는 파와 불만족한다는 파로 나눠지죠. 불만족한다는 파의 의견을 먼저 설명해드리자면, 나라에서 패닉과 경제적인 손해를 피하기 위해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확실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또 몇 기자분들은 스위스 시스템이 시대에 맞지 않은 것 같다면서 주의 결정과 나라의 결정이 따로따로 나오기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하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만족한다는 사람의 의견은 나라가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국민들의 협조를 찾는 것 같아서 모든 결정들이 앞서가지 않고 때마다 적절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스위스에서는 이런 일들을 별로 못 겪어봤기 때문에 정부도 국민도 처음엔 조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재기 같은 일도 생겼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스위스 시스템상 신중하게 모든 걸 고려한 뒤 천천히 법을 만드는 편인데, 이번 일로 인해 갑작스럽게 많은 결정들을 내리게 돼서 시행착오를 어쩔 수 없이 겪게 된 것 같아요. 모든 힘든 일에도 희망을 갖다주는 행복한 일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각자의 삶을 살기 바빴던 우리에게 옆을 보게 해주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스위스에서도 덜 힘든 사람들이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 기부도 하고, 더 약한 사람들을 위해 대신 장을 봐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고생하고 계실 모든 의료진 분들에게 매일 밤 9시에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다 함께 힘을 모으면 코로나 제치기는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